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자, 금요일에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 만나고 있습니다. 금요 초대석. 명함 많이 받으시죠? 이 명함이라는 게 작은 종이 한 장의 의미,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명함에 적힌 직업, 소속, 직함 이걸 보고 이 사람을 평가하고 하는 일이 뭐지? 지위가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죠. 이와 동시에 명함은 내세울 만한 직업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함 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굳이 남의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타인에게 노동자로서도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며 이 노동의 역사를 쌓아온 명함 없는 노년 여성들을 조명한 언론사의 기획이 지금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기사로도 나왔었고 책으로도 독자들을 만났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라는 제목의 기획을 이끌었던 경향신문 장은교 기자 저희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장은교입니다. 네. 화제의 기획이었는데 지금도 많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셨어요?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제 주위에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보면 집 안에서나 밖에서나 늘 다양한 일을 꾸준히 많이 해오시는데, 그렇죠. 예, 어떤 뭐 회사에 소속되지 않았거나 명함이 없다는 이유로 마치 집에서 그냥 정말 놀았다는 평가를 받거나, 네, 아니면 뭐 집사람, 이모님, 할머니 이렇게만 불리는 게 조금 늘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뭐 내조를 잘했다 정도로만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약간 좀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해서, 그렇죠, 이분들에게 좀 명함을 찾아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이분들을 어떤 일의 관점에서 이분들의 삶을 전문 직업인의 관점에서 한번 조명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 정말 가까이에서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하셨을 텐데, 네, 그것을 직접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럼 기획을 하시고는 만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저희가 이제 한 30분 넘는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예.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기사로 모실 수 있었던 분들은 남대문 시장에서 국수집을 운영하고 계신 훈인의 대표 사장님, 그리고 네, 이제 소위 집사람이라고 부르는 전업주부분들, 그리고 현역 최고참 여성 광부, 농부분들, 그리고 이제 요즘 탈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탈혼을 네, 선택하시고 그렇죠, 좀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계신 분들, 이런 여러분들을 만났는데요. 저희가 만난 분들이 한국전쟁 직후 세대이다 보니까 그 대한민국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몇십 년을 겪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전쟁부터 산업화, 민주화, 그다음에 IMF 외환위기, 팬데믹까지 이 현대사가 곧 이분들의 인생사, 생애사, 뭐 노동사가 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네. 취재를 하다 보니까는 생각지 않게 현대사를 다 훑게 됐다. 한 개인의 역사가 결국은 한 사회의 역사이기도 하니까. 그렇군요. 지금 뭐 분야가 너무 다양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셨겠지만 이 명함 기획이라는 명함 기획에서 이제 소개한 분들을 보면 명함 없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존경받은 그런 여성들이 많은데 어떻게 찾아내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명함이 있으면 찾기가 쉽잖아요. 네네. 네. 없는데 어떻게 찾으셨을까? 저희가 정말 어떤 특정 단체에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 가급적이면 좀 언론에 소개되지 않은 분들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저도 비법이 있길 바랬지만 사실 특별한 방법은 없었고요. 정말 그냥 뭐 식당에서 밥 먹다가 옆에 어떤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열심히 얘기를 하면 그냥 가서 여쭤보기도 하고, 길 가다가 이제 잡화점에 들어가서 뭐 사러 들어갔다가 거기 이제 운영하고 계신 분이 여성이시면 한번 좀 슬쩍 여쭤보기도 하고, 뭐 지인 소개도 받고 이제 그렇게 제보도 받으셨습니까 혹시? 제보라기보다 저희가 이제 기획 시작하기 전에 뭐 제보를 띄우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변 탐문을 열심히 한 해서 편이었고요. 찾아내신. 네. 저희도 근데 섭외하기 전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60년 이상 살아오신 분들은 길거리 아무나 붙잡고 이렇게 여쭤봐도 다 한 분 한 분이 그분들의 인생이 약간 한 권의 책 같은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실명을 드러내놓고 좀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이 약간 어렵지만 섭외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오히려 좀 그분들에게 마이크를 안 들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회를 드렸다면 하실 얘기들은 정말 많았다.
있다. 네. 그런 얘기군요. 네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사실 평생 일하는 여성으로 살아온 이 취재원들의 삶에서 지금 한 30분 정도를 네네. 이제 만나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분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요즘 이제 멀티플레이어나 엔잡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런 단어가 생기기 전부터 이미 동시에 굉장히 많은 일을 다양하게 해오셨던 분들이고요. 이제 삶의 궤적을 좀 찾아보자면 한 10대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도 남자 형제들과는 다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가사일이나 육아일이나 이런 노동을 하신 분들이 많고요. 좀 딸이라는 이유로 교육의 기회는 많이 좀 제한되거나 박탈당했지만 주어진 조건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면서 어떤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 내가 하고 싶은 영역들을 좀 꾸준히 개척해 나가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게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노하우, 자부심, 좀 내가 일하는 정말 똑부러지게 하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야, 우리 지금 현대사회에 필요한 분들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갓생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그런 표현들 많이 하시죠. 네. 이미 갓생을 수십 년 살아오신 선배님들이시더라고요. 이야, 다른 노하우도 배울 게 굉장히 많겠구나. 네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자, 기획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애초에 기대는 안 했는데 이런 걸 난 느꼈다. 네. 뭐 그런 것도 있을까? 인상적이었다. 이런 부분들. 방금 이제 말씀드린 거랑 사실 좀 비슷한데요. 저희가 기획 이름을 이제 잘 봐 언니들 인생이다라고 붙였어요. 근데 정말 이 언니들 인생 멋있구나라고 느꼈던 게 저희 이제 1회 주인공 손정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나쁜 일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야, 이거는 완전히 시네요. 시 문학이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선택한 일이든 어떤 상황상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든 그 일을 정말 좋아하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즐겁게 해주셨을 때 보통 이제 본인이 즐거운 이야기를 할 때 막 눈빛이 반짝반짝거리게 되잖아요. 당연하죠. 네,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행복했고 말씀하시는 분들 행복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미디어에서 주로 이제 많이 그러는데 경제적으로 조금 넉넉하지 않은 노인 여성분들을 얘기할 때 바라볼 때 약간 연민 어린 시선으로 보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 좀 한 사람의 인생이 한 가지 색깔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연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네. 그래서 사실 저희조차 미디어조차 굉장히 좀 편견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걸 를 느낄 수 있는 취재였습니다. 네, 아까 그 파도같이 힘든 일이 나쁜 일이 몰려와도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이거 정말 사실은 웬만한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굉장히 삶을 직면한 굉장히 강인한 모습인데요. 네, 예. 너무 담담하게 또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시리즈 하는 내내 그 문장을 제가 책상 앞에 써서 붙여놓고 일을 했어요. 그럴 만큼 이 표현 자체가 삶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이건 남성이든 여성이든 사실 이렇게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참 인상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여성 서사 아카이브를 담당하는 팀, 뭐 데이터 저널리즘 팀, 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해낸 기획이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이제 9명 정도 각자 다른 직역에 있는 그 동료들이 모였는데 사실 저희 회사 안에서도 좀 첫 시도였고 저희 내부에서도 좀 모험이었어요. 이런 젠더 기획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고 싶은 사람들 모여서 해봅시다 이렇게. 예, 그럼 아무도 안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고맙게도 이 기획의 취지에 동참해줘서 많은 동료들이 함께 했고요. 9분이. 네. 저희 팀원이 이제 20대부터 50대부터 굉장히 나이가 다양하네요, 연령대가.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신문사에서 일하지만 사실 신문지만 만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직역에 있는 또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조금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부터 전달하는 방식까지 좀 입체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전에 기획들과는 어쩔 수 없이 좀 색깔이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획이 됐겠네요.
달라서 또 불편했던 점은 없으세요? 아무래도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전달하는 방식이라든지 모여서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어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고요. 근데 또 각자 다른 직역에 있는 친구들이 좀 우리가 만든 콘텐츠의 첫 번째 독자이자 약간 좀 첫 번째 응원단장이자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언론단체 여러 상들을 받으셨고 뭐 기자협회가 준 상도 받았고 네티즌들의 어떤 칭찬 이게 저는 좀 눈에 띄는 것 같고 이 가운데서는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반응들이 많았지만. 예, 대한민국 큰언니들 정말 멋있다. 이제 내 주위 엄마, 누나, 동생, 내 딸, 내 부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기획이 끝나고 이 독자분들의 반응을 180자 편지 형태로 해서 저희가 이제 광고 형태로 실었었어요. 만들었군요. 네,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래서 그 메시지들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사실 저희 내부에서 더 감동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취재 과정에서 저희가 만난 많은 여성분들이 처음에는 조금 쭈뼛쭈뼛하고 약간 부끄러워 하시다가 취재가 이제 끝난 다음에는 끝나고 나한테 일에 대해서 물어봐줘서 고마워. 내가 해온 일. 그러니까 누구 아내나 누구 엄마로서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으로서 나를 기억해줘서 고마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너무 행복하고 이 기획하기 정말 잘했다. 그러네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사자들의 반응이 이제 가장 기억에 남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게 책으로도 이제 기사로만 나간 것이 아니라 이제 책으로도 나왔는데. 책과 기사는 또 반응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소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서 책을 제작을 했는데요. 한 2,000분 넘는 분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책을 만들었고, 책에는 이제 기사에 담지 못했던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한 2배 정도 분량으로 책을 새로 만들었는데, 저희도 책을 처음 만들어 보는 거라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책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펀딩 이후에도 좀 책을 구매할 수 없느냐 이런 제안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요. 다시 또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어떤 다른 전문 출판사랑 같이 논의해서 출판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정도에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펀딩을 통해서 책을 낸다는 거는 어떤 걸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과정이. 그리고 또 개인 에세이가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모여서 작업하신 거잖아요. 취재한 내용을 어떻게 이런 형태로 할 수 있는 건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내부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세상이 변하면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이나 전달하는 방식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요즘 누가 돈 내고 기사 봐, 누가 돈 내고 신문 봐, 사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저희들이 또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도 가치 있는 콘텐츠는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시간과 마음과 돈을 좀 내어주시지 않을까, 그것을 좀 확인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 가치 투자를 하는 사이트에 저희 기사를 올려서 기획안을 올려서 한번 평가를 좀 받아보고 싶었고요. 저희 신문을 보지 않는 독자분들 에게도 이제 저희 콘텐츠를 좀 알려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펀딩을 해봤습니다. 신문을 매체라는 거는 그 한정된 사실 독자가 들어오게 마련인데 그걸 좀 넘어서서 많은 독자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으셨던 거군요. 자, 오늘 나는 기획도 그렇고 공영성을 띈 매체들의 어떤 다양성, 그리고 젠더 관련 콘텐츠 이런 취지와 내용에 대한 평가들이 굉장히 좋은데 이런 저희도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이 이제 여성 관련된 그런 어떤 한정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대중성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어떠세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저희도 사실 항상 여러 가지 반응을 많이 접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는 우선 대중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중의 층위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한 개인의 생각도 시시각각 좀 변할 수 있잖아요. 사안에 그렇죠.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대중적이라는 것을 오히려 좀 미디어에서 약간 너무 쉽게 평가하고 예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고요. 저희 기획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 미디어에서 이제 젠더 문제를 다룰 때조차 약간 노인 여성들의 문제는 많이 빠져 있다는 그렇죠. 약간 반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인 여성들은 미디어에서조차 약간 여성으로 보지 않고 노인 문제로 좀 뭉뚱그려서 보는 것이 아닌가. 예,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편견을 좀 깨보고 싶어서 이 기획을 준비했고 이 기획 앞에 이제 젠더 기획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예. 근데 그게 과연 그러면 대중적인 시도였는가, 대중적인 콘텐츠였는가,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좀 의미 있는 젠더 기획이었다, 젠더 콘텐츠였다고 생각을 했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대중성이라는 말에 너무 갇히지 않고 다양한 실험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조금 논쟁적인 주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어설프게 단순화하면 더 왜곡되고 더 많은 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좀 정면으로 드러내고 다루는 게 낫지 않을까. 요즘 독자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미디어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원하면 원소스에 접근하실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건 좀 전공법으로 갖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저희 언론들이 이제 대중적이라고 많이 표현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네, 네.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 30분의 인물을 다루셨는데 네. 가장 대중적인 반응, 가장 댓글과 그 리뷰가 많았던 내용은 어떤 분이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1화에 그 나쁜 일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명언을 남겨주신 손정혜선 사장님 이야기가 좀 가장 그분은 반응이. 어떤 분인가요? 그분은 이제 1950년생이신데요. 네. 일찍 결혼을 하셔가지고 가정을 일구셨는데 이제 남편과 시아버님 두 분이 동시에 한 6개월 차이로 조금 병을 앓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역할을 오래 하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재주가 많으세요. 한정식 집을 운영하시기도 하셨고 또 손재주가 좋으셔서 그 남대문 시장이 한창 부흥기 때는 여성복 디자이너이자 그 사장님으로 일도 하셨고 전혀 분야가 다른 건데요, 이거는. 예. 그런데 이제 IMF 위기를 조금 맞게 되면서 그 사업이 조금 어려워지고 뭐 남편과 시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지면서 병간호와 아이들 케어를 같이 하시게 되면서 그 사업을 정리하고 또 국수집을 하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요. 굉장히 강인하게 이분 이제 남대문 시장 국수 골목에서도 가장 작은 집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만나보면 오늘 출근할 수 있는 나의 삶 그리고 내가 벌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렸다는 자긍심 굉장히 그 밝고 당당하게 멋있게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사실 많은 공감을 얻었던 것 같고 저희가 이제 회차별로 좀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소위 집사람이라고 한 전업주부들이 사실 우리 사회의 전업주부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다룬 회차가 2회차였는데 전국의 많은 그 집사람 동지들 전업주부들께서 많은 또 반응을 보여주셨고요. 네, 그래서 요것도 방송에 좀 알려드려 볼까요? 집사람들이 하시는 일이 뭔지 한번 좀 얘기를 해줘 보세요. 집사람들이 하는 것이 이제 가사, 육아, 뭐 살림, 그 다음에 이제 시부모님 케어.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업주부들이 사실상 가정의 CEO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남녀가 동등하게 어떤 집안 살림부터 바깥일까지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 60, 70대 분들이 살아오신 세월을 보면 어떤 양가의 살림을 다 책임지면서 양가 그 가족들의 건강 문제까지 책임지면서 대소사를 관리하고 사실상의 그 가족 CEO 역할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이분들도 또 돈 버는 일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명함이 없다 뿐이지 수시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고 특히 일종의 아르바이트 같은 겁니까? 네네. 예전에 이제 경제산업화 항상 부흥기에 보면 그 엄마들의 부업이라는 형태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맞아요. 저희도 드라마에 보면 뭐 인형에 눈 붙이고 네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봉투 접고 뭐 그때는 한 3, 40대 주부들 30대부터 50대 주부들을 좀 저임금으로 그러나 또 이분들이 일 하나는 굉장히 성실하게 똑부러지게 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인터뷰하다가 맞아 나도 이런 일도 했었지 이런 일도 했었네 그런 기억을 저희가 이제 같이 찾아보기도 하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집사람 동지님들께서는 어떤 반응들을 회사로 보내오셨나요? 전화도 많이 해주시고 이건 내 얘기다. 그리고 남성분들도 이 내 와이프 얘기다. 우리 엄마 얘기다. 진짜 우리 엄마 없었으면 내 아내 없었으면 우리 집 안 돌아갔는데 그거를 좀 이 기사를 보면서 다시 좀 깨닫게 됐다. 그리고 네 우리 엄마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묵묵히 해줬던 거구나. 네, 우리 사회 이제 필수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지금도 노인 여성들이 많이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돌봄이라든가,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사실 많은 가정에서 돈을 받지 않는 형태로 그동안 수십 년간 당연하게 많은 분들이 해오셨던 거죠. 네, 한 1화부터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화제가 된 거네요. 네, 저희가 이제 기사 나가자마자 펀딩 소식도 올리고, 이제 기사를 이런 계획으로 저희가 기사를 내보낼 계획입니다라고 이렇게 알렸는데, 저희가 그날 하루는 조금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고, 펀딩한 것도 그날 다 마감이 돼서 좀 추가로 오픈하는 준비도 해야 되고, 뭐 그랬습니다. 굉장히 뿌듯하셨겠네요. 네, 시작부터가. 네, 저희가 이제 다루는 것들이 사실 기획의 성공도 중요한데 저희가 어떤 특정한 사건을 겪으신 분이나 아니면 유명인들과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아니죠. 평범한 시민분들의 인생을 다룬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분들의 삶을 너무 희화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대상화시킨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이분들을 어떤 일의 주체적인 주인공으로 그리고 싶었는데 좀 그런 의도를 많은 분들이 알아주신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 기획 너무 잘 됐어라기보다는 약간 안도감 그렇게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기사를 쓰긴 썼나 보다. 이 정도의 안도감을 처음에는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도 인터뷰할 때 알려진 분들보다 도리어 알려지지 않은 분을 다루는 방식이 참 고민스러울 때가 많은데 지금 그 얘기를 해 주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 30분 중에서 어떤 분이 인상적이셨어요? 개인적으로는? 한 분만 꼽으면 다른 분들에게 죄송해서. 근데 아무래도 제가 첫 이 기획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거는 그 남대문 시장의 손정희 사장님 제가 계속 찾아가서 국수 먹고 얘기하면서 이런 분들은 꼭 세상에 알려야 된다. 그래서 손정희 사장님하고 그 2화에 이제 집사람 전업주부 편에 나왔던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도 만나면서 이 정도면 이 기획을 한번 추진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러네요. 네. 언젠가 뭐 강주원 그 번역가가 보통 사람들의 시대가 온다. 뭐 지금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시대가 왔지만 그들의 자서전이 필요할 때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었는데 지금 이런 기획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 2365번님께서는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여자, 감사합니다. 엄마, 아줌마, 여성들의 삶을 글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숟가락질부터 배운 게 아니라 일하는 것부터 배웠었다는 본인 얘기도 적어주셨고 60이 넘어도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라고 적어주셨고요. 윤오용님께서 또 젠더 기획 최고입니다. 이렇게 지금 벌써 읽으신 분들이 올려주신 글들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네요. 자, 지금 현재는 그러면은 뭘 하고 계세요? 기획이 끝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기획은 끝났고 제가 지금 잠깐 휴직 중인데요. 휴직 중이세요? 장은교 기자께서? 네. 앞으로 그러면은 뭘 계획하시면서 지금 휴직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이제 사실 뭐 좀 재충전도 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출판 작업을 좀 준비를 해야 돼서 그 출판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보통 흔한 사람들의 시대가 온다고 해주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좀 흔한 사소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늘 관심이 많고
약간 흔한 것에 사소한 것에 위대함이 그렇죠. 숨어 있다고 믿는데요. 그래서 네. 언론이 항상 대단한 사건이나 엄청 특별한 인물을 맞아요. 조명하고 쫓아갈 수밖에 없는 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좀 흔해 보이는 이야기를 약간 흔하지 않게 뻔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렇게 좀 그런 시선으로 담아보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아, 네. 앞으로도? 네. 혹시 그럼 기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 거예요? 비밀입니다. 네. 네, 이건 영업 비밀이군요. 정말 네. 제가 너무 들어갔네요. 네. 자, 기대를 해보면서 앞으로도 작업 계속 잘 되길 저희도 소망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 제목의 기획을 이끈 경향신문의 장은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금요 초대석도 마무리하고 저희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이제 금요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양희은의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엄마가 딸에게.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